상수 n에 대하여 명제 p는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이제 명제 p가 그 다음 두 줄이에요. 최고차에서 양수인 3차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극대, x 이퀄 알파에서 극대, x 이퀄 베타에서 극소. 근데 극소 값이 0입니다. 이때 이제 요 방정식이 등장해요. 요 방정식이 열린 구간 알파 베타 사이에서 n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 여러분 이거 몇 차 방정식인지 알겠죠? f가 3차 함수니까 몇 차인가요? 3차 안에 3차가 들어가는 합성이 돼 있으니까 9차입니다. 9차. 요 9차 방정식인데 실수 전범위에서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여기 극대점과 극소점 사이에 있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문제 명제p가 이 명제p가 참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이 있는지 판별하고 있는 경우에 n의 값을 구하죠. 이거 말 이해하겠어요?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이 있는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실근의 개수가 항상 정해져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항상 정해져 있느냐, 그리고 정해져 있다면 그게 몇 개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요 방정식에 좀 복잡해 보이는 이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실근의 개수의 몇 개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 똑같습니다. 사실은 좀 쉬운 얘기를 어렵게 복잡하게 해놨네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그 얘기인데, 자 이제 이 방정식을 이제 막연하죠. 보면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막연한 것이고 이제 관찰을 하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방정식의 형식을 봤더니 자 집중합시다. f의 함수값 이퀄 f의 함수값이네요. 그러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 같으면 일단 등식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x 빼기 fx 이퀄 fx가 성립한다면은 이것도 성립할 겁니다. 그렇죠. 뭐 역은 성립하지 않겠죠. 역은 성립하지 않겠지만은. 그럼 먼저 이런 애들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머리에 이렇게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f3차 함수 이 주어진 조건 개형을 생각해 봤을 때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알파에서 극대라고 했죠. x 이퀄 알파에서 극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베타에서 극소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x 이퀄 알파에서 극대, 여기 베타에서 극소인데 극소 값이 0. 이런 상태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는 뭔가요? 네, 잘못 썼네. 네? 지금 미안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이 같으니까 여기가 x가 되는데 요 식을 만족시키는 x가 뭔가요? x 소구하고 나면 fx 이퀄 0입니다. 함수값이 0인 것만 이걸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 베타하고 그 다음에 알파보다 더 작은 요 x 절편에 해당되는 뭐 감마라고 하면 이 베타하고 감마가 이걸 만족하겠죠. 근데 얘는 어때요?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이런 조건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 거냐 도대체 또 고민을 해보는데 생각해 봅시다. 요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으로서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것을 뭐 t라고 한번 해봅시다. t.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방정식이니까 이건 방정식이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여기에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냐면 ft-ft 이퀄 ft 요 식을 만족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t는 어디 있다고? 알파 베타 사이에. 그러면은 자 생각해보는 거예요.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어떤 t에 대해서 요 조건을 만족한다? 그럼 여러분 t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으니까 그리고 극소값이 0이니까 ft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ft하고 t 중에서 누가 큰 거예요? t가 더 큰 겁니다. 왜? t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t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으니까 ft가 양수가 되는 것이고 t에서 양수 ft를 뺀 거니까 이거 t보다 더 작은 거예요. t보다 더 작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f가 3차니까 3차 곡선이니까 이 극대점과 극소점 사이에 있는 어떤 함수값에서 함수값이 같은 애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있는 거라고? 그 중에 왼쪽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지. 왼쪽에 있는 것이다. 왜? ft가 양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성립하려면은
t의 함수값이랑 같은 함수값이 이게 바로 t-ft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 눈깔 크게 뜨고 뚫어지게 관찰해 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직사각형이죠. 이 직사각형이 뭐가 돼야 되죠? 잘 봐보세요. 뭐가 돼야 돼? 정사각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 지금 이거 FT잖아요. 이거 FT. 예? 이거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 FT, 가로의 길이 FT 똑같잖아요. 정사각형이 돼야 된다고. 그럼 결국은 요 식을 만족시키는 요 방정식의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실근이 몇 개냐라는 질문은 무슨 질문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냐면은 요 영역 있죠. 요 영역. 요 y 이퀄 fx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싼 요 영역. 요 영역 안에 정사각형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문제를 이해한 바예요. 되겠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걸 정사각형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로 이해를 하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이래저래 탐색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고 노력한 결과죠. 어? 그리고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는 이것도 FT인데 이것도 FT인데 이것도 FT 똑같네? 정사각형이 돼야 되겠네? 그거는 여러분이 발견해 줘야죠. 문제를 고민해 가면서 발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가라는 질문은 요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죠. 자, 정사각형이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물론 내접하는 정사각형입니다. 뭐 여기에 이 곡선에 닿지 않는 정사각형 그런 거 취급하지 않죠. t, ft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정사각형 몇 개 들어가죠? 한 개 나옵니까? 한 개? 유일하죠. 왜 그러겠어요? 자, 얼른 생각해 보면은 t 값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것인데 t 값이 알파에 가까우면 어떠한 직사각형이죠?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직사각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알파 값 작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t에서의 함수값이랑 t-ft 함수값이랑 하여튼 이게 정사각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t가 알파에 가까우면 이런 길쭉한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 값이 알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가지고 베타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베타에 가까이 가면은 굉장히 납작한 가로의 길이가 긴 직사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t 값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이렇게 쭉 변해갈 때 t 값이 쭉 커져가게 되면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계속 커지기 마련입니다.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짧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은 한 번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뭘 알아버린 거야? 답을 알아버린 거예요.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고민해본 결과 답을 알아버린 겁니다. 몇 개? 한 개. 그리고 또 반드시 한 개. 그래서 이게 사실상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이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해서 결국 이 방정식의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실근의 개수가 요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하고 똑같다. 따라서 항상 한 개가 존재한다. n값은 1이 된다. 그렇게 답안지를 쓰면은 뭐 만점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상당히 부분 점수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는 해주자 그 말이에요. 요 정도 최소한. 알겠죠? 요 정도는 해주자. 내가 누차 얘기했듯이 논술은 만점 받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부분 점수를 최대한 긁어 모아서 승산이 생기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거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방금 얘기한 수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 보죠. 좀 더 나아가 봅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사실은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이란 얘기구나. 이 방정식의 실근이 이 범위에. 자, 그래서 어떻게 가요? 이걸 파악했다면 사실상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이란 문제구나. 그걸 파악했으면 똑같습니다. 첫째, 존재성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뭘로? 사이값 정리로. 그것부터 할까요? 그것도 합시다. 존재성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성? 요 방정식의 실근. 요 방정식의 실근이 요 알파 베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사이값 정리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들어요?
이퀄 0을 만듭니다. fx 빼기 fx 마이너스 f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존재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 실근의 존재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 함수 값이 플러스인 거 하나 찾고 마이너스인 거 하나 찾고, 그러면은 존재성은 해명이 된단 말이죠. f가 3차 함수로서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저것을 치환을 합니다. 되겠죠? 뭐 gx라고 할까요? gx 이퀄 fx 빼기 fx 마이너스 fx라 하자. 혹은 이거라 하면 자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적당한 거 대입해가지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찾고 싶은 거예요. 질러봅시다. 뭐 대입할까요? 일단은 알파 베타 사이에 실근이 존재함을 보이라고 하니까 알파하고 베타, 그게 이제 제 우선적인 후보가 되겠죠. 알파부터 대입해 봅시다. 알파를 대입해 보니 f 알파 빼기 f 알파 마이너스 f 알파, 자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관심 뭐예요? 이게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하나 나오면 좋겠어. 근데 보니까 f의 함수값에서 어쨌든 f의 함수값을 뺀 거니까 이게 누가 더 크냐가 말이죠. 어떤 함수값이 더 크냐 그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값을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먼저 괄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의 대소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둘째, 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이 f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는지 감소하는 구간에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되겠죠? 그럼 먼저 요거부터 가자고. 요거부터 알파 빼기 f 알파하고 이 둘의 대소 관계부터 누가 더 크죠? 여기 오른쪽 게 더 큰지 알겠죠? 왜? f 알파가 양수니까 그렇습니다. f 알파 왜 양수지? 알파 저 극소값이 0이니까 극대값은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쓰시면 충분하겠습니다. f 알파가 양수이므로 f 알파가 양수이므로 여기 f 알파를 빼면 더 작아지는 거죠. 됐습니다.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것은 얘네들이 요 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 f 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 얘네들이 f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냐 감소하는 구간에 있냐가 말이에요. 어디에요? 증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알파까지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알파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죠. 여기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f가 증가함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녀석 다 fx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빼기 f 알파의 요 이렇게 함수값하고 요 함수값하고 알파의 함수값하고 대소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요? 여전히 오른쪽 게 더 크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f 알파가 더 크니까 얘는 뭐야? 음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g라는 함수값이 음수인 거 하나 잡아낸 거예요. 절반의 성공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음수가 된 근거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뭐 대입하고요? 베타 대입해 봅니다. 베타를 대입해 보니까 g 베타는 f 베타 마이너스 f 베타 마이너스 f 베타 이게 되겠죠. 우리의 희망사항은 이게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사이값 정리로 일단 존재성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f 베타가 뭐죠? 여러분 f 베타가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자고요. 이 f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의 대소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돼? 같아버리네. 같아버려. f 베타 0이니까. 이것도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야? 안 됐네.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도모하면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찾고 싶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둘 다 뿔뿔 나올 수도 있고 뭐 마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또 다른 값 대입해보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고 마이너스인 거 하나 찾았고 플러스인 거 하나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 찾아졌고 0이 나와버렸습니다. 0은 피해야 되겠죠. 플러스인 거 하나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여기서 실패했냐면은 f 베타가 0이었기 때문이에요. f 베타가 0이 돼버렸기 때문에 얘하고 똑같은 녀석이 돼버린 것이죠. 같은 함수값이 돼버린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0이 아닌 것을 함수값이 0이 아닌 것을 대입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뭘 대입하지? 그러면 알파 베타 사이에서 이제 뭘 대입하나? 뭐 알파 베타 평균 변곡점 대입해 볼까? 뭐 시도는 해볼 수가 있는데 변곡점 대입해봤자 별 영향가 있는 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보냐면, 지금 문제의 화근이 여기서 해결이 안 됐던 것이 f 베타가 0이었기 때문이에요. 0이었기 때문에. 그럼 0이 아닌 값으로 살짝 바꿔보는 것이죠. 이렇게 f 베타 0인데 예? 살짝 왼쪽으로 이동해 보든지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든지 이렇게 살짝 이동해 본다는 얘기죠. 살짝 이동해 보면은 함수값이 0이 아닌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베타보다 약간 줄여야겠어요? 약간 키워야 되겠어요? 줄여야지 당연히. 지금 우리 알파 베타 사이에서 실근을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베타보다 약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f가 연속이기 때문에 x값이 약간 변하면은 함수값도 약간 변하는 겁니다. 연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연속이니까. 연속이 아니면 어째? x가 약간 변해도 함수값이 와장창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속이니까 그런 일은 안 벌어지고 약간 변하면 약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가 약간 작아진, 베타보다 약간 작은 값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냐? 충분히 작은 양수를 빼는 겁니다. 충분히 작은 양수.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요. 충분히 작은 양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쓸모가 없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뭘 대입해봐? 베타 마이너스 h를 대입해보는 거죠. 여기 G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h를 대입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시다. f 그 x 자리에 지금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h를 대입해보고, 또 f x 자리에 베타 마이너스 h를 대입해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f x 자리에 베타 마이너스 h를 대입한 것이죠. 그래서 희망사항은 일단 이 값이 0이 아니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양수면 더욱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부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의 대소를 살펴본다는 뜻이고, 그 대소를 살펴보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의 대소를 살펴야 하고, 첫째. 둘째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f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냐 감소하는 구간에 있냐, 또 그걸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베타 마이너스 h, 자 괄호 안에 있는 것 내가 두 개를 써봐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두 개 써보는데 둘 중에 누가 크죠? 누가 큰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h에서 양수를 뺀 겁니다. 양수를 뺀 거니까 이쪽이 더 큰 거죠.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타보다 살짝 작은 거니까 f 베타 마이너스 h는 양수이므로 이 둘 사이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녀석들이 f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냐 감소하는 구간에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얘는 베타보다 살짝 작은 거 아니에요? 베타보다 살짝 작은 건데, 그러니까 이 x값이 살짝 작아지면서 함수값이 살짝 양수가 된 거예요. f가 연속이니까. 그러면은 베타보다 살짝 작은 놈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살짝 작은 거니까 여전히 알파 베타 사이에 있습니다. 둘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충분하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이 베타 마이너스 h에서 f 베타 마이너스 h를 뺀 녀석이나 베타 빼기 h나 다 어디 있다고?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고. 알파 베타 사이에. 알파 베타 사이에 있고, 이 알파 베타 범위에서 f는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f는 감소함으로 f를 씌우면은 대소관계가 뒤바뀌겠죠. 되겠죠? 자, 베타 마이너스 h 빼기 f 베타 마이너스 h,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h 지금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썼고, 얘네들의 함수값은 f가 f가 감소하니까, 여기 f가 감소하니까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죠? 대소관계가 얘에 비해서 역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역전이 된다. 그래서 이게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함수값 하나 찾은 겁니다.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양의 함수값 하나 찾았으니까 된 것이고, 그 근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함수값이 양수인 근거를.
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결론은 뭔가요? 이 gx 이퀄 0이라는 방정식, 여기 이 g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보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죠? gx 이퀄 0이라는 방정식 실근이 알파와 베타 마이너스 h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합니다. 자, 말로 할게요. 존재성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유일성. 유일성 갑시다. 유일성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단조성으로 증명하든지 귀립법으로 증명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는데 당연히 단조성이 더 간단합니다. 단조성을 잡아낼 수 있으면 단조성을 가는데,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단조성, F가 알파 베타 사이에서 감소하니까 단조성 같네. 지금 F의 단조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단조성? G의 단조성이에요. G의 단조성. G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보였거니 그 다음에 유일성 할 차례니까 G의 단조성입니다. 그럼 G의 단조성 보이기 위해서 뭐 하나요? 미분 때려보는 거죠. 또 미분 때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칠판이 부족하니까 여기 존재성 증명하는 과정은 지우겠고 요 gx를 가지고 단조성을 시도해 봅니다. 미분을 때려보니 어떻게 되죠? 이제 합성함수 미분 f 프라임 x 마이너스 fx에다가 요 안에 걸 미분하니까 1 빼기 f 프라임 x가 곱해지겠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있습니다. 자, 우리 희망사항은 뭐죠? 요게 부호가 일정하면 좋겠어. 물론 알파 베타 사이에서입니다. x가 알파 베타 사이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네. 자, 이게 부호가 일정하면 좋겠어. 요 부호가 되죠? 일단 이거부터. f 프라임은 음수죠. 알파 베타 사이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에서 여기 플러스가 나옵니다. 아, 그럼 뭐가 되면 좋겠어? 이거 다 플러스면 좋겠네. 아까 우리가 이미 g 알파가 마이너스 나왔고 요 g 베타 마이너스 h가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한 번만 바뀌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쪽은 괜찮았어요. 분위기 괜찮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 괜찮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1에서 음수 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됩니다. 아, 분위기 아주 괜찮네. 얘는 어떻죠? 얘는 어때? 지금 x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죠? 알파 베타 사이에 있습니다. fx는 어디 있죠 지금? x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 x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때 fx는 0과 f 알파 사이에 있습니다. 0과 f 알파. 0과 f 알파 사이에 있어. 그러면 x 빼기 f 알파는 어떻게 되죠? x 빼기 f 알파는 x 빼기 fx는 알파 빼기 f 알파. 알파 빼기 f 알파와 베타 빼기 제로. 즉 베타. 여기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x 빼기 fx가 보니까 f 알파가 양수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얘는 알파보다 작은 값이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서 베타 사이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x 빼기 fx는 요 x 빼기 fx가 요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이 도함수가 플러스인 영역과 마이너스인 영역이 다 있다고 말이지. 오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가 플러스인 영역만 있었다면은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음수니까 플러스로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끝난다는 얘기지. 아, 실패입니다. 단조성 포착 실패. 혹은 단조성을 이렇게 검토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뭘 검토해 볼 수도 있냐면은 지금 x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때 fx는 감소함수잖아요.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증가함수 빼기 감소함수였으면 증가함수라고 결론을 낼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미분을 안 해보더라도 뭐 이런 접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건 뭐가 되죠? 가로 안에 있는 것은 fx가 지금 감소함수인 상태니까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 빼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증가함수 일단. 괄호 안에 있는 건 증가함수인데 근데 f가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돼? 얘가 감소함수가 되는 겁니다. 되죠?
그러니까 감소함수에서 감소함수를 빼네. 뭐야 그건? 알 수가 없지. 증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못 낸다는 뜻입니다. 되겠죠? 결론 못 냅니다. 자, 그래서 뭐 미분을 때려서 생각해 보나 아니면 이 함수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증가 감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를 따져 보나 단조성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안은 기류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기류법으로 유일성을 증명해야겠다고 작정을 하셔야 돼. 작정을. 이런 문제는. 자, 그래서 기류법으로 가는데 여기다 써봅시다. 지금 뭐예요? 단조성 실패한 겁니다. 단조성 포착하는 건 실패했고 이제 기류법으로 유일성 증명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여. 여러분 그 다음 거 한번 써볼래요? 결론을 부정하여. 결론을 부정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써볼까요? 뭐죠? gx equal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 사이에 두 개 있다고 하자. 그게 결론을 부정한 겁니다. 근데 그 두 개 있는 것을 써줘야죠. 뭐 S하고 T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 얘기 문제 나와버렸으니까 S하고 T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ST가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GS equal 0, GT equal 0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 GS equal 0, GT equal 0이라는 것은 여기 이 X자리에다가 뭐 요 등식을 활용합시다. 요 등식을 활용해 보면은 이런 얘기죠. 결론을 부정한 것은 F S-FS equal FS를 만족하는 S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 또 F T-FT equal FT in T가 또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결론을 부정한 것은 요 두 식을 만족시키는 S하고 T가 또 대소관계 특정하고 ST가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자. 이게 결론을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가지고 논리 전개해서 모순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부정한 말을 썼고 자 이제 그 다음 일은 이것이 정식화했으면은 이거 어떻게 모순됨을 보일 것이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모순됨을 보일 것이냐.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얘네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죠? S하고 T, S보다 T가 커? 그러면은 FS하고 FT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자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 F가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F가 감소하는 구간에 ST가 있으니까 S보다 T가 크다면 FS하고 FT는 대소관계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소관계가 되는 거라 이렇게 대소관계가. FS, FT의 대소관계가. 아 그러면은 지금 우변끼리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면은 좌변끼리의 대소관계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되지? 혹시 얘 좌변끼리 대소관계 따져봤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모순점이 없는 것이고 요게 뒤바뀔 수밖에 없네? 그러면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 좌변끼리의 대소관계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지? 지금 이제 쉽게 보이는 게 우변끼리의 대소관계가 보이니까 좌변끼리의 대소관계도 그러한지 살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둘 사이의 대소관계를 파악하는 게 일단 지금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대소관계를 좌변끼리의 대소관계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의 대소 살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F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냐 감소하는 구간에 있냐 그거 체크하는 것이고 자 헷갈리지만 하면 돼. 그럼 먼저 요 둘 사이의 대소관계 이거 그러니까 이 둘이라는 건 이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들 S 빼기 FS하고 T 빼기 FT 이 둘 사이의 대소관계 보이나요? 어쩌나요? S하고 T하고 FS하고 FT의 대소관계 이러니까 S에서 FS를 뺀 게 더 작겠지. 큰 것에서 작은 걸 뺀 게 더 크겠지. 자 지금 말로 한 것을 조금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가 먼저 S하고 T는 다 알파 베타 사이에 있습니다. 알파 베타 사이에 있고 여기에서 F가 감소함으로 FS하고 FT는
ST의 대소한 관계하고 역전이 됩니다. 이거 한 얘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S 빼기 FS하고 T 빼기 FT의 대소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의 대소 관계. 그것을 뭘로 설명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보면은 마이너스 FS하고 마이너스 FT하고 대소 관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 두 개의 부등식을 합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작은 것들끼리 S 빼기 FS 이게 작은 것들끼리 합친 거고 T 빼기 FT 이게 큰 것들끼리 합친 거고. 자, 이거 성립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부등식하고 요 부등식을 합친 결과 이게 나옵니다. 됐고. 그 다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기 작은 쪽 큰 쪽에다가 F를 둘 다 씌웠을 때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얘네들이 F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냐 감소하는 구간에 있냐 그 말이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식이 성립하려면은 S하고 T는 어디에 있죠? 알파 베타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차 함수 F가 임의의 함수가 아니라고. 3차 함수 증가 감소 증가하는 그런 3차 함수예요. ST는 어디 있어요? 요 두 극점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극점 사이에 있는 어떤 ST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 게 나오려면은 극대점보다 왼쪽에 있든지 극소점보다 오른쪽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예요?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애들의 함수값은 양수니까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왼쪽에. 그러니까 이 둘 다 어디 있어요? 알파보다 작은 영역에 있는 겁니다. 즉 F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죠? 자, 정신만 차리면 돼요. 응? 뭐 지금 미분했나요? 적분했나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그것만 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얘네들의 대소가 이렇게 되는데 이 둘 다 어떻다? S 빼기 FS나 T 빼기 FT나 다 어디 있다? 알파보다 작은 영역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알파 작은 영역에. 네? 그리고 이 알파가 작은 영역은 어떤 영역? F가 증가하는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증가하는 영역. 증가함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S 빼기 FS하고 T 빼기 FT 두 녀석에 대해서 여기서 F를 씌웠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면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F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었으니까 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얘기죠. 되겠죠? 이거 정신만 차리면 돼요.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S 빼기 FS하고 T 빼기 FT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 좌변끼리 대소관계는 밑에 게 크다는 얘기죠. 말이 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났습니다. 우변끼리 대소 비교해보면 위에 게 큰데 좌변끼리 대소해보면 밑에 게 크다. 말이 안 된다. 모순이다. 그럼 이게 뭐 때문에 발생한 모순인가요? 바로 요 방정식,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 사이에 두 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모순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두 개일 수 없다. 근데 존재성은 이미 아까 밝혔거든. 근데 두 개일 수 없어? 그럼 유일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하겠죠? 아니 선생님 두 개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면은 세 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때요? 세 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 개 중에서 어떤 두 개를 뽑더라도 모순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두 개가 안 됨을 보인다는 것은 두 개 이상이 안 된다는 것을 보인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거 답안이 안 써도 됩니다. 본인이 안 헷갈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가 모순이다.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모순이 된다. 그건 밝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좀 호흡이 길고 시간도 많이 걸렸죠. 상당히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만점을 받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해? 일단은 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상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이라는 문제구나. 이런 방에 잡히니까 존재성 유일성으로 가는 거지.
예? 그게 파악이 안 됐으면은 뭐 갑자기 느닷없이 어떻게 존재성 증명으로 가겠어요? 유일성 증명으로 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든 것이죠. 근데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방향이 일단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거 파악하고 나면은 되게 뭐 간단치 않았지만은 줄기는 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존재성 보인 거고, 그 다음에 단조성으로 잘 안 되니까 귀류법으로 유일성 증명을 한 것이고,